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못 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몇몇 팬들은 손흥민 없으면 또 토트넘 박살나는 거 아닌가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그 라인업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보이지 않고 과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이 토트넘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러 가지 통계를 살펴보면은 어쩌면 이 경기 토트넘에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없이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회복하고 토트넘이 대승을 거두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3가지 이유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토트넘의 대승을 예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전적 살펴보면 브렌트포드에게 지고 웨스트햄에게 지고 첼시랑 비긴 건 좀 다행이고 레스터랑 비긴 것도 다행이고 맨유랑 비긴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만 에버튼에게 지고 리버풀에게 지고 노팅엄에게 지고 뭔가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의 순위는 18위입니다. 18위면은요 이건 이제 강등권이죠. 3승 5무 5패. 최근 8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상태는 심각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재 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게 이제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요즘 토트넘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세계적인 강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가 18번 맞붙었을 때 15번 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졌을 때가 언제냐? 2021년 9월 3대0으로 이제 그 크리스탈 팰리스 홈에서 졌을 때인데 최근 토트넘의 흐름은 크리스탈 팰리스와는 달리 좋습니다. 8경기에서 7경기 승리하면서 그 사이에 20개의 골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거든요. 토트넘이 최근 어떤 기세를 봤을 때 심상치 않은데? 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한 번 진 것도 브라이튼에게 2대0으로 앞서가다가 이 이야기하면 또 체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많이 하진 않겠지만 여하튼 역전을 당해가지고 진 거 빼고는 토트넘은 굉장히 좋은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다. 어떻게든 다 이기는 경기를 보여줬죠. 그게 어쩌면은 이번 시즌 토트넘이 지난 시즌과 좀 다른 점 중 하나입니다. 지난 시즌은 조금 더 경기력이 좋았지만 젖잘싸 이런 느낌이 많았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잘 싸우진 않았는데도 이기는 그런 경기들이 이제 꽤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제 XG 골 기대값을 보고 상대 팀이랑 이제 골 기대값의 차이를 가장 많이 내는 팀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1위가 리버풀이고요. 2위가 토트넘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통계거든요. 그리고 3위가 맨시티, 4위가 첼시, 5위가 아스날입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놀랍고 사실은 토트넘이 득점값, 기대 득점값만 생각을 하면은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무려 16.7로 1위인 리버풀보다 더 높은 골 기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리버풀의 어마무시한 능력은 수비입니다. 수비인데 실제로 기대 실점값에서 리버풀은 압도적인 1위. 그러니까 실점을 가장 적게 할 확률이 높은 팀이 바로 리버풀이라는 게 통계적으로도 드러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골 기대값이 높은 팀임과 동시에 기대 실점값이 가장 낮은 팀 5위가 바로 토트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리버풀 다음으로 아스톤빌라, 맨시티, 노팅엄이 요즘에 수비를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누구냐? 토트넘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경기력으로만 그리고 이런 기대 득점 실점값으로만 만약에 승점이 매겨졌다면은 그럼 토트넘은 어디 있을까? 현재 4위에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이 지금의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토트넘은 4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팀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기대 실점값, 기대 득점값과 실제 득점, 실제 실점이 당연히 좀 다르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실수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이제 손발이 안 맞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토트넘의 통계는 눈이 부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게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스날이 8경기에서 8개의 실점을 했을 때에는 아스날이 리그에서 최고의 수비를 가지고 있다. 아르테타는 천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토트넘이 8경기에서 8개의 실점을 했을 때는 토트넘 수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더 실용적이어야 한다. 이게 쌓아온 이미지에 결국에는 좀 좌우가 된 겁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어쨌건 성적도 잘 내고 있고 나름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8개의 실점을 해도 8개밖에 실점 안 했다. 근데 토트넘은 8개의 실점했으면 8개나 실점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토트넘의 대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로는 크펠이 상태가 안 좋다. 두 번째로는 토트넘 요즘 통계가 좋다 이랬는데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흥민이 없는 자리에 그래도 뛸 수 있는 선수가 있다 라는 게 놀라운 점이죠. 이번 시즌 토트넘의 통계에서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많이 뛰었으면은 또 손흥민 갈아 넣었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는 총 619분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회 통틀어서.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는 경기 수로만 보면 우도기가 이제 11경기, 존슨, 클루셉스키 12경기 이렇게 뛰어가지고 많이 뛰었는데, 이제 그 소화한 시간을 보면은 비카리오가 900분으로 가장 많이 뛰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면은 보통 손흥민 선수가 이 상위권에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케인과 함께 늘 토트넘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과 케인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컨디션을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 8경기를 뛰었고 619분을 뛰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뛰고 있는 토트넘인데도 불구하고 아까의 통계가 나온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특히 이제 제임스 매디슨이 최근에 TNT 스포츠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마이키 무어를 두고 잠깐 동안 네이마르를 본 것 같았다 라고 극찬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임스 매디슨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주장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이키 무어를 브라질의 공격수 네이마르에 비교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 바 있습니다. 토트넘은 마이키 무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도베르라는 자원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자원입니다. 마이키 무어는 확실하게 오른쪽에서 뛸 때보다는 왼쪽에서 뛰는 게 위협적인 모습이 보였고,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도베르도 왼쪽에서 잠깐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도베르는 그래도 상대방에게 좀 긴장을 시킬 수 있는, 상대방 수비수로 굉장히 좀 1대1로 돌파할 수 있는 과감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바로 이 오도베르죠. 마이키 무어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특히 제가 눈여겨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측면 쪽에서 경기 끝날 때쯤이죠. 측면 쪽에서 이제 돌파해서 들어오는데 과감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놀랐던 거는 전 뒤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가지고 잠깐 템포를 조절하더니 폭발적으로 뛰어나가서 바로 크로스를 보내줬어요. 근데 이게 진짜 위협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크로스가 들어올 걸 알았다라고 하면은 동료들이 아마 쇄도를 했을 텐데, 동료들도 예상 못했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돌파를 보여주는 이러한 마이키 무어의 모습을 보면서 토트넘이 이 왼쪽 윙어에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도 지금 베르너로 버티고 있었지만 베르너가 아니라 다른 자원들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거를 각인시켜준 장면이었고, BBC가 마이키 무어한테 공만 줘라 이런 식으로 극찬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토트넘이 훨씬 강한 거는 맞는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이 대신 잇몸 정도가 아니라 이 대신 유치라도 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이번 시즌에 15에서 20경기 정도 뛸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어가 15에서 20경기 정도 뛸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름의 어떤 기대감을 드러낸 것인데, 마이키 무어의 어떤 존재도 너무 일단은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사실은 최근에 윌슨 오도베르가 이제 출전할 것 같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선발 출전을 할 때 이 왼쪽 윙에 오도베르가 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에도 경쟁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토트넘이 최근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8위라는 성적은 사실 토트넘에게 좀 초라한 성적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 대승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비단 그 크리스탈 팰리스가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토트넘 스스로도 좀 좋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경기들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체를 살펴봐도요.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장난 아닌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고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 엘 클래시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4대 0으로 이겼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리플레이 같은 게 있거나 하이라이트 같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야,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그 높은 라인을 가지고 가면서 엄청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 토트넘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에가 파리 생제르맹이고 그 뒤에가 토트넘입니다. 이 논 페널티 XG 그러니까 페널티를 제외한 골 기대값을 봤을 때 토트넘이 유럽 전체에서 3위인 겁니다. 그 밑에 아틀레티코, 그 밑에 모나코, 그 밑에 바이에른 뮌헨. 놀랍지 않습니까? 야, 진짜 근데 이러한 통계들이 손흥민 선수가 단 600분 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터지고 있다.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더 출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좀 간절히 저는 바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크게 이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통계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재밌는 의견들 남겨주시면은 저는 또 재밌고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